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만난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하고 이야기가 끝났었는데요. 오늘은 그 친구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먼저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어, 햇살이 장렬하던 그 아프리카에서 아이가 밝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친구들에게 제 책을 통해서도 또 이 만남을 통해서도 저렇게 웃고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밝고 큰 웃음을 저희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난 친구의 이야기도 친구도 저렇게 밝은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었고요. 드디어 그러면 우리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직원들은 아이를 만나기로 한 시간쯤에 직원들과 선생님은 의자를 가져오냐 마냐로 잠깐 논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의자가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늘만 좀 이렇게 그늘 있는 곳으로 장소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말을 끼어들어서,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과 직원들이 아, 정말 그래도 되겠냐면서 정말 좋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먼저 이야기해 줄 걸 하고 싱긋 웃고 서 있는데 누군가 제 바지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아래를 보니까 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는 앞서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른 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제 다리를 만지나 싶어서 누구지? 어떤 아이지? 하고 보는데 아,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의 다리와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의 다리는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아이가 팔을 다리 삼아서 이동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앉은 자세로 저의 다리를 툭툭 치면서 자기가 왔다고 알려준 것이었고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정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먼저 눈에 눈물을 보이지 말자는 게 제 다짐이었기 때문에 얼른 크게 웃으며 아, 너구나 오늘 만날 아이가 하면서 다가갔어요. 어디에 앉아 인터뷰를 할까? 그늘로 좀 옮기자 하며 성큼 걷는데 아이는 모래바닥을 손으로 짚으면서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의자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구나. 그래도 손님인 저를 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땅에 앉으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의자를 가져와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의자에 앉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아무 상관없었고 아이와 함께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죠. 다만 그 아이가 그늘을 찾아서 우리를 함께 오는 내내 손바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손바닥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저리기도 했어요.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팠던 것이었는지 미안하지만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팠던 건 아니고 원인 모를 불이 나서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이 난 가운데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가 다치고 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 너무 아팠겠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활짝 웃어요. 자기를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면서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또 아이가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바 속에서 꼬깃꼬깃 소중하게 간직한 듯 하얀 종이를 꺼내서 저한테 내밀었어요. 보니까 월드비전 후원 아동이라는 증명서와 후원자와 편지를 나눈 기록 등이 나와 있는 종이였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꺼내서 그리고 너무 소중하게 그 낡은 종이를 만지는 손길에서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소중한지 느껴졌어요. 아이는 얼굴도 모르고 자신을 후원해주는 후원자님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자신에게 편지까지 보내주는 후원자님의 응원 덕분에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해요. 후원자의 응원이 다리를 잃은 소년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힘이었어요.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힘이었어요. 다음 사진 같이 보실까요? 앞서서도 마을 주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수도가에서 이제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친구의 마을에서도 정말 물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사는 마을에도 이렇게 월드비전과 또 월드비전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NGO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일을 한 거였어요. 아이는 자기가 다리가 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맑은 물을 깃기 위해 먼 길을 손으로 땅을 짚으며 가지 않아도 학교에만 오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신난다고도 말했어요. 아이가 사진에 보는 아이가 물을 저렇게 마시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만난 아이들도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수펌프에서 맑은 물을 마시면서 잘 자라고 있었고요.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가고 있었고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도 정말 큰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도 어김없이 어떤 꿈이 있는지 물어볼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늘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아이들을 동정하지 말자는 마음을 계속 다잡아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그 아이는 다리마저 저는데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됐었던 거죠. 아이는 의 꿈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정말 한치의 또 망설임도 없이 언젠가 의술이 좋아져서 다시 걷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예전처럼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달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아이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전 자꾸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이 아이의 다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의술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기적은 있는 거잖아요. 아이의 해맑은 소원을 듣는 내내 제 기도는 점점 간절해졌죠. 왜 이렇게 저는 이 마음이 간절해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도 같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간부터 영상을 같이 봤던 친구들도 좀 느꼈을 테지만 조금이 아니라 또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눈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또 많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 다리가 아픈 아이의 꿈이 마치 저의 꿈처럼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런 말도 했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자긴 다시 걷기를 원하지만 다시 그렇게 걷게 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런 불편함이 있는 사람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원망과 또 알 수 없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지냈던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 아이를 보고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는 이 아이보다 가진 것도 많았고 생활도 나았고 또 좋은 병원을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 모습에 잔뜩 기가 죽어서 혼자 끙끙 대던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그런 불편한 모습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느낀 적이 많았고 앞으로는 진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제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친구들도 누구나 자기들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후원 등록증을 받고 낡은 청자켓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어요. 그 장면도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을 마주쳤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 순간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느낌.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는 팔로 땅을 디뎌서 다리 대신 팔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바닥이 전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길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딱딱한 손길이. 이날은 아이 앞에서 울지 않는다는 결심이 또 와르르 무너진 날이기도 해요. 물론 아이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지 직원들도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의 아픔과 또 그 아이가 아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요. 또 아이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서 현지 직원과 선생님은 아마 아이가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사고 직후 치료를 잘 받아서 저렇게까지 손으로 걸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는 아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과 그것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아픔보다 희망을 앞서 보여주었어요.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저렇게 친구들의 발을 한번 보시면은 한 명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저렇게 맨발로 땅을 디디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맨발로 땅을 디디며 아이들이 노는 것은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같은 그런 NGO에서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이전에 이 아이들의 원래 이 모습도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해맑은 웃음 속에서 맑은 꿈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전혀 감추지 않고 또 자신의 부끄러운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 다리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신발을 신겨주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이 원래도 이렇게 잘 웃고 잘 밝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직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겠죠? 당연해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날 아니면 제가 쓴 책을 읽은 날 내 꿈은 무엇인지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기쁠지 정말 중요한 내 꿈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렇게 맑게 웃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도 또 정말 중요하겠죠. 또 꿈을 이루기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도 한번 다져보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좋은 어른들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맑게 웃는 친구들 곁에서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꾸기에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이루는 꿈이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요. 제 책을 재밌게 읽어주고 또 읽어줘서 고맙고 또 다른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건강 조심하고 또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봐요. 감사합니다.